한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11월 스페셜 투어 잠깐 말씀드릴게요. 센토사의 포트 실로서를 준비를 했거든요. 처음 들어보시는 센토사 섬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한적하고 작은 모래사장이 있는 그런 바닷가 길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2회 실시하고요. 토요일에 한 번, 화요일에 한 번 실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딱 2회를 실시하지만 지나가이드님은 또 11월 말에 아마 진행을 하실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하반기에도 비 오는 날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늘에 들어가면 아주 덥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코로나 케이스가 11,934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요즘은 하루에 한 8,000명 정도 나오는 게 에버리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어서 시험 시즌의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영유아와 임산부는 10월 25일부터 프로토콜 2에 따라서 집에서 자가격리 및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혹시 위험할지 몰라서 임산부들하고 영유아들은 무조건 병원에 갔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지난주에 새로운 이가 백신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부스터샷을 맞으러 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1시간 이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사람들이 연말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많이 맞으러 가신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만 4세 아이들의 코로나 백신 사용이 허락이 되었는데요. 첫날 백신을 맞추려고 4,500명의 아이들의 백신 예약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면서요. 응급실에 환자가 매우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구급차는 이용 가능한 침대가 없어서 환자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 30분 동안 대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자를 구급차에 실어 왔는데 환자가 누울 침대가 없어서 구급차에 그냥 30분 동안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담 받는 데만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혀 있고요. 병실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0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이가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은 2022년 말 만 18세에서 만 49세 사이의 사람들에게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50세 이상 사람들만 이가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이가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새로운 코로나 변종에 대한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 코로나에 감염돼서 회복한 사람들도 백신을 맞으라고 합니다. 감염 걸리고 3개월 후에 이가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는 코로나에 걸린 뒤 증상이 거의 없이 회복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감염도 걸렸었고 그리고 감염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도 한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면역력을 갖게 돼서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없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을 내가 걸렸는지 몇 번 감염을 걸렸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부스터샷을 계속 맞으라고 하네요. 마리나베이에 있는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에서 바체론 콘스탄틴 시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의 해부학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가시면은요, 1822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시계부터 2022년 아직 출시 전인 시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는 1755년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스위스 시계 제조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무료 전시거든요. 전시 예약을 해서 가셔야 되는데요.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소를 설명란에 걸어 놓겠습니다. 길만 보라기 한적하고 조용해서 갤러리 관람을 하기에 좋지만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이러다가 갤러리가 모두 접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영국 식민지 시절 병영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지금은 많은 갤러리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3년에는 사이클 프렌들리 카페와 라이브 뮤직바도 들어오고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해서 놀이터도 지금 신축을 하는 등 인프라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스타나 오픈하우스가 10월 24일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있고요. 싱가포리안과 PR은 무료 입장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2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과외 첫날부터 수학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고 화가 나서 8살 여자아이를 때렸다고 해요. 이 정도면 감정 컨트롤이 심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수달수는
싱가포르 전역에 걸쳐서 170마리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싱가포르 그 수달들이 주택가에 나타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총가에 한번 부키티마 쪽에 개인 주택에 있는 연못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들 잉어를 거의 한 40마리 이상을 죽였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엠팍은 주택단지에 있는 수달들을 잘 관찰을 했다가 안전한 곳으로 재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셀레타 주택단지에 거주하던 수달 6마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카통 쇼핑센터에서 총 모양의 라이터로 70대 어르신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는데요.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30대고 한 사람은 14살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단속반에게 칼을 휘두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뉴스가 요즘 꽤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관광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요. 주로 이제 싱가포르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택 단지나 이런 데서 새벽 시간 이럴 때 가끔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룡의 골격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이 11월 31일 홍콩에서 경매가 되는데요. 그 전에 싱가포르에 먼저 들려서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10월 28일, 29일, 30일 10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전시가 되고요. 빅토리아 티어터 앤 콘서트 홀에서 전시가 되는데요. 예약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워크인 뷰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28일에서 3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워크인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식품청이 곤충을 사람이 먹고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곧 허락이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한국에서는 번데기를 전통적으로 먹고 있다. 이것도 예를 들었네요. 코로나 규제가 많이 풀려서 올해는 3,000명이 넘는 힌두 신자들이 파이어워킹 페스티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디파발리 일주일 전에 열리는데요. 파이어워킹 페스티벌을 위한 의식은 사실 그 당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요. 거의 두세 달 전부터 준비가 됩니다. 차이나타운 투어에 참여하시면 이 놀라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는 인비저블 아트라는 전시를 하는데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지금 플라우돔하고 클라우드 포레스트 있는 곳 말고요. 굉장히 정원이 넓거든요. 그곳에 12개의 아트를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인비저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대신 앱을 다운받고 그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 세계 이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 전시를 볼 수 있고 또 전시품을 옮기기 위해서 비행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신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터리도 많이 달고 앱 다운받는데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인비저블 아트에 대한 내용도 주소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관광객분들은 잘 못 보실 것 같은데 사시는 분들 중에 트럭에 해외 노동자분들이 뒤에 타고 다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나 인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얘기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규율이 좀 바뀐다, 임프루브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임프루브 되나 봤는데, 이거를 임프루브 된다고 할 수 있나 싶은 게 레인 커버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싫을 것 같거든요. 땀 냄새 풀풀 나는데 비 온다고 레인 커버 딱 닫아가지고 바람도 안 통하게 만들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감비아에서 거의 70명의 아이들이 4개의 인도산 기침 시럽을 마시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디에틸렌 글리콜과 에틸렌 글리콜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감기 시럽이었대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은 안전 한도를 초과하는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5개 브랜드 유통을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신장을 손상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관련된 시럽과 액체 기반의 의약품이 싱가포르에서 등록되거나 판매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래도 어쨌든 염려되니까 어떤 제품인지를 제가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총리가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혼란을 야기시켜서 45일 만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보리스를 다시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대요. 이 보리스 총리도 얼마 전에 사임을 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비평가들은 영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매년 3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고 해요.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적어도 1,400톤은 바다에 버려지고, 그래서 그 바다에 버려진 것들은 결국은 동물들이 먹고 그걸 다시 인간들이 먹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8년 동안 플라스틱 산업과 그 보험사들이 미국에서 약 200억 달러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들에 의하면은 플라스틱의 화학 첨가물들이 불임이나 아니면 어떤 대사장애 같은 건강 문제에 안 좋다라는 연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 화학물질 회사들한테 이제 수를 걸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미국에서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폐가 손상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담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얼마큼을 지급을 해라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수를 걸면은 미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향후 8년 동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베링해 대게는 몇 년 동안 수십억 마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베링해 대게 시즌이 취소가 됐고요. 브리스톨베이 레드 킹 크랩 시즌도 2년 연속 취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즌이 취소되었다는 얘기는 이 대게랑 킹크랩을 잡으러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베링해 수온이 계속해서 2018년부터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대게들은 차가운 물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기 위해서 행진을 벌였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올 가을과 겨울에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을 하고 새로운 옷과 새로운 간식 이런 거 피하고 그리고 불을 끄고 깜깜하게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내년 4월까지 에너지 요금을 보조하기로 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들은 난방비와 그리고 전기세를 1년 전에 비해서 2배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이 사태 때문에 에너지 요금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물가가 치솟고 있잖아요. 하지만 임금은 그 인플레이션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영국도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진다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비단 프랑스, 영국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집값이 너무너무 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고 지난주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싱가포르 비엔날레를 할 때 베네세상이라고 주고 있는데 올해 베네세상을 받으신 분이 한국 예술가인 양혜규 씨라고 합니다. 철제, 종, 등나무, 인공식물,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서 이동식 조각 설치물을 설치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지금 독일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유미 씨가 타임즈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로 뽑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혼자 뽑힌 건 아니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탄이들이 이제 군대에 차례차례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그 후에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